북한은 그동안 3급 비밀로 분류해 비공개했는데 이번에 보고서 형태로 처음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선 북한 사회에서 특권층과 평양 시민 중심으로 극심한 불평등 격차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최근 응답자들의 93.1%가 북한에서 빈부 격차가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평양에서 배급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60.9%인데 반의 접경 지역, 비접경 지역 주민의 배급 경험 응답 비율은 그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한 북한에도 역세권이 존재하는 등 주택 가격에는 입지가 중요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 우리나라와는 달리 아파트 고층은 싼 대신 북한의 이른바 로열층은 3, 4층이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미사일에 돈을 퍼붓는 김정은 이어서 소식 소상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저의 북한 내부 혁명 조직인 WTR 소식통이 보내오는 북한의 충격적인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북괴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12년이 된 북한은 지금 최악의 식량난과 경제난, 외환난과 에너지난으로 한마디로 고난의 행군 때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이미 자본주의나 다름이 없지요. 요 김정은, 김여정, 뱀대가리만 딱 잘라버리면 북한은 이미 한류가 일반화, 보편화되어 있고 기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북한의 김일성도 김정은도 못한 김정은 시대의 3대 악법, 평안도, 함경도, 사투리도 쓰지 말라라는 북한 김정은의 어처구니 없는 지랄 발광의 소식이 되겠습니다. 종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이 2020년 2월에 제정한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은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틀어막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1년에 제정한 청년교양보장법과 올해 제정한 평양문화호 보호법은 북한의 3대 악법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주도해 제정한 것으로 알려진 3대 악법은 북한 주민들이 일찍이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도 겪어보지 못한 잔인한 문화 탄압을 가하기 위해 제정한 것들입니다. 김일성도 김정은도 못한 악법을 김정은이가 한 겁니다. 먼저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 얼마나 악랄한 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이 법은 한국 영화와 노래, 그림, 사진 등 소위 한류 문화에 관한 모든 자료를 소유하거나 유포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 노래를 보거나 듣다가 발각되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한국 영화와 노래를 유포한 사람은 무기 노동교화형이나 최고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한국 영상물을 한 번 보다 걸리면 무기징역, 2번 이상 보다 발각되면 사형에 처해진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북한은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한국 노래를 듣는 행위를 강하게 단속하면서 기존 형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처벌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 특히 북한 젊은이들 속에서 한류에 대한 욕구가 워낙 강한 데다 일부 간부층까지 한류 문화에 젖어드는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보고 체제 유지의 위협을 느낀 김정은이 한국 영상물과 노래 등을 보고 듣는 사람들의 최고 수준의 처벌을 가하겠다며 이런 법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북한 주민, 특히 북한 청소년들 속에서 한류 문화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심지어는 청소년들의 생활, 습관과
말투까지 바꾸기에 이르렀습니다. 북한 젊은이들이 친구들끼리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하고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돌린다든지 남자 친구를 동무라 부르지 않고 오빠로 호칭하고 남녀 간의 사랑을 공공연하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사랑이란 단어는 오로지 수령만이 인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북한 젊은이들의 한류 문화 수용은 실로 필사적입니다. 당국의 엄포와 극형에 초할 수 있다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 드라마인 사랑의 불시착, 편의점 샛별이와 같은 한국 드라마가 북한 주민들 속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스터 트롯 등 한국 텔레비전의 예능 프로그램도 일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봉쇄로 주민 이동이 금지되었던 2022년에는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연작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함께 시청한 북한의 고급 중학교 학생들이 총살되거나 무기 교화형에 처해지는 사건이 발생해 사람들을 경악해 했습니다. 한류 문화 전파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경제관념에도 큰 변화가 생겨 당과 수령에 충성하는 것보다 자본주의 생활 방식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관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를 중심으로 한 이 같은 관념의 변화에 대해 노동신문 등 선전 매체에서는 심각한 체제 위협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선전 매체들이 외부의 군사력보다 이런 외부 사조, 한류 문화가 더 큰 위험 요소라고 비판하는 것으로 보아 한류 문화에 대한 북한 수뇌부의 위기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으며 결국 한류 문화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극단적인 법들을 김정은이가 제정을 한 것입니다. 2021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청년교양보장법이란 것도 젊은이들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자유로운 문화활동과 행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청년들의 옷차림과 머리 모양, 언행 등 모든 행동을 사회주의 규범에 맞게 교양해야 한다고 규정한 이 법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반동 사상 배격법에 규정한 금지 내용에 더해서 청년들의 모든 사상과 행동 규범을 김정은과 당에 충성하도록 강요하며 인권을 유린하는 악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정된 평양 문화호 보호법 역시 언어 사용의 자유를 유린하는 악랄한 법으로 김정은의 권위에 손상을 끼치는 존재는 비록 그것이 인민들의 일상생활 용어라 할지라도 말살해야 한다는 북한식 극단주의 사고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이 신어 사전처럼 북한 주민은 당국 검열에서 통과된 문화어만을 사용해야 하며 외부 문화, 특히 자본주의 문화로부터 유입되었거나 그렇게 여겨지는 말을 사용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더 웃기는 것은 평양말이 아닌 평안도나
함경도 등 지방 사투리도 문화어가 아니니 쓰지 말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안도나 함경도 지방 사투리도 쓰지 말라라고 하는 김정은의 이 충격적인 법. 인류 역사에서 한 나라가 국민들에게 특정 문화와 언어 사용을 금지시킨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과거 한반도에서 일제가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금지시킨 적은 있었고, 최근에는 크메르, 루즈치아의 캄보디아가 그랬고, 아프리카의 무자비한 독재 정권들이 주민들의 눈을 가리고 입과 귀를 틀어 막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21세기 대명천지의 자국 국민을 우민화하고 특정 문화와 언어를 금지시키면서 이를 어길 경우 극형에 처하는 나라가 북한 말고 또 있을까요? 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의 어중석 칼럼니스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2006년 미국 인사가 밝힌 북한 붕괴 시나리오와 함께 2023년 북한 붕괴 대비하라, 윤석열 정부 시대적 소명이 만만치 않다라는 칼럼을 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이 사면 초과에 몰렸다. 수십 년 공을 들인 핵무기 개발이 거의 완료되고 이동수단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실전 배치가 눈앞인데, 한국과 미국이 핵우산에 합의하고 한미일이 군사협력 단계로 발전하자 북한 김정은 체제가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최근 북한이 연속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사나울이 멀다 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연속해서 하는 것은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불안한 의증이 반영된 결과이다. 무기의 기술적 보완이라는 군사과학의 영역을 며칠 안에 완성시키라라는 권력으로 짓누르는 형국이다. 할 일을 하는 것과 안 되는 일을 강요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반발이 있게 마련이다. 미국의 국제문제평론가 로버트 카플란은 2006년 한국을 다녀간 뒤 북한이 붕괴할 때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미사일 위험을 과시하려는 것은 오히려 북한 체제의 허약함을 드러내는 표시라고 주장하면서 북한 체제가 급작스럽게 붕괴할 가능성을 내다봤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 다를 게 없다. 북한이 실제 한국이나 미국, 일본 영토엔 단 한 발도 발사하지 못하면서 M1 바다에 미사일을 퍼붓는 것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두렵기 때문이다. 훈련하는 척 하다가 상륙해 체제를 무너뜨릴 것이 두려워 짓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카플란은 2006년도 당시에 7단계 북한 붕괴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제1단계, 자원이 고갈된다. 제2단계, 자원 고갈 때문에 사회 기반 시설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제3단계, 중앙정부의 통제가 무너지며 그 기류가 널리 퍼지고 지방 당 관료와 군벌이 통제하는 독자적인 영지가 나타난다. 제4단계, 지방 당 관료와 군벌의 세력이 커졌다고 판단한 김정일이 이들을 누르려 한다. 제5단계,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이 일어난다. 제6단계, 북한 체제가 분열상을 보인다. 제7단계, 새로운 국가적 지도력이 나타난다. 2006년 당시 카플란은 김일성이가 사망하고
나중에 고난의 행군으로 이름 붙인 식량 미공급 사태로 총 인구의 10분의 1이 사망한 1990년대 중반, 북한은 붕괴 제4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추정했다. 그렇지만 중국과 한국의 재정 지원과 미국의 식량 지원으로 위기를 넘기며 3단계로 되돌아갔다라고 분석했다. 김정일 체제에서 김정은 체제로 바뀐 2023년 현재의 북한은 어떠한가?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겉보기는 북한이 견고해 보이나 속내는 복잡하다. 김정은의 군부를 대하는 태도 때문이다. 군대 경험이 전혀 없던 김정일은 매사 군부의 의견을 존중했다. 눈치를 봤다는 말이 좀 더 정확하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남북이 교류 협상을 할 때도 반드시 군부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했다. 하지만 포병 경험이 있는 김정은은 다르다. 더욱이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제거 후 전군 금주령 상태에서 술을 먹은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차수에서 대장으로 강등하면서 시작된 계급장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북한군 장성은 별 하나인 소장을 시작으로 중장, 상장, 대장 계급체계를 갖고 있다. 그 위로 차수, 원수, 김정은, 대원수, 김일성, 김정일 계급이 있다. 군인에게 계급은 곧 생명이다. 그런데 별 3개가 하루아침에 한 개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김정은은 놀이처럼 그것을 즐기고 있다. 군 내부에서 억하 심정이 안 생길 수가 없다. 북한이 붕괴 4단계에 진입했을 때 중국과 미국은 북한 군부와 접촉면을 늘린 일이 있다. 속칭 별 모으기, 별 따먹기로 불린 작전은 북한 붕괴에 대비한 비상대책이자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한 시뮬레이션의 일환이기도 했다. 하지만 친북 성향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 해체 전략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고 박근혜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를 띄우며 다시 북한 해체를 추진하다 탄핵으로 주저앉고 말았다. 주한미군 장교들은 북한을 KFR, 김 패밀리 레짐, 즉 김씨 가족 체제로 부른다. 그들의 목표는 악마의 남침을 막는 것이지만 또 하나의 목표는 북한의 체제 변동, 즉 레짐 체인지이다. 물론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바뀐다고 해서 곧장 남북이 통일되는 건 아니다. 국제법적으로 북한은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신탁 통치나 한국의 보호령 시기를 거쳐 통일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통일한국이 되려면 미, 중, 러는 물론 일본의 동의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장 위험한 것은 북한의 체제 전환, 즉 KFR, 김 패밀리 레짐, 체제가 붕괴되는 와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핵과 생화학 무기 등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 통제권의 혼란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부터 치밀하게 북한에서 진행되는 여러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치밀하게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 만만치 않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